여러분, AI한테 일을 시키면 이런 경험 있으시죠? 결과물 받아보고 이거 아닌데 하면서 다시 시키고 또 받아보고 아까 말한 거 왜 빠졌어? 하면서 또 시키고 결국 직접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포기하는 거. 이게 지금까지 AI의 한계였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멈추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요, 엔스로픽이 이번에 발표한 걸 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름은 클로드 매니지드 에이전트. AI가 드디어 일하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오늘 이 기술의 핵심 4가지를 완전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비유를 아주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 넷플릭스가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소개하는데 이 사례가 진짜 충격적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AI의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능입니다. 이름은 드리밍. 한국어로 하면 꿈꾸기예요. AI가 꿈을 꾼다니 무슨 말일까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신입사원을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 이 친구한테 보고서 작성을 시킵니다. 이 자료 정리해서 보고서 만들어줘. 결과물이 나왔는데 형식이 틀렸어요. 아, 우리 회사는 이 형식 쓰는 거야. 고쳐줍니다. 둘째 날 또 보고서를 시킵니다. 이번에는 형식은 맞췄는데 팀장님이 좋아하는 그래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팀장님은 이런 차트를 좋아해. 또 고쳐줍니다.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 이 신입사원이 알아서 팀장님 취향에 맞는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매일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오늘 뭘 잘했고 뭘 틀렸지? 되짚어 보면서 학습했기 때문이에요. 드리밍이 정확히 이겁니다. AI가 작업을 끝내고 나면 쉬는 시간에 과거 기록을 복귀합니다. 아, 이 팀은 항상 이 파일 형식에서 막히네. 이 검토 순서를 반복하는구나. 이런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메모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메모리는 작업 중에 배우는 단기 기억이에요. 아까 이 파일 열었으니 기억해 둘게 이런 거죠. 드리밍은 다릅니다. 세션이 끝난 후에 전체 작업을 돌아보면서 진짜 쓸모있는 정보만 골라내는 장기 기억 형성 과정이에요. 사람이 잠잘 때 내가 하루의 기억을 정리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이걸 적용한 허브스팟이라는 회사에서는 AI의 작업 완료율이 6배 올라갔어요. 6배. 같은 AI인데 드리밍을 켜고 끄고의 차이가 6배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요. 드리밍이 없으면 AI는 매번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거든요. 아무리 같은 작업을 10번 시켜도 11번째에도 처음처럼 행동해요. 근데 드리밍이 있으면 11번째에는 이미 10번의 경험이 녹아있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드시죠? AI가 알아서 학습하면 좋은데 이상한 걸 학습하면 어떡해? 좋은 질문이고 이게 바로 두 번째 기능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기능 아웃컴. 한국어로 하면 결과 평가예요. 비유를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학교입니다.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 있고 시험을 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학생이 자기 시험지를 자기가 채점한다면 나 잘했어. 100점. 이러겠죠. 아무도 그걸 믿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AI가 딱 이 상태였습니다. AI가 결과물을 만들고 같은 AI가 잘 만들었어라고 자평하는 구조였어요. 당연히 자기 합리화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대체로 잘했어라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아웃컴은 이걸 바꿨어요. 작업하는 AI와 채점하는 AI를 분리한 겁니다. 작업하는 AI가 결과물을 만들면 별도의 채점 모델이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브랜드 톤 맞췄어? 아니. 형식 시켰어? 시켰어. 핵심 정보 빠진 거 없어? 하나 빠졌어. 여기서 핵심은 루브릭이에요. 루브릭이란 채점 기준표를 말합니다. 잘해줘라고 하면 AI가 뭘 잘해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대신 브랜드 톤은 친근하게, 형식은 제목 본문 CTA 순서로, 길이는 300자 이내로라고 기준을 딱 정해놓으면 채점 모델이 이 기준에 맞춰서 통과 불통과를 판단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조 아니에요? 맞아요. 회사에서 작업자와 검수자를 분리하는 것과 완전히 같습니다. QA팀이 개발팀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요. 실제로 YG닥스라는 문서 처리 회사가 아웃컴을 적용했더니 문서 검수 속도가 50% 줄었습니다. 검수 시간이 반으로 줄었다는 건 불량률도 반으로 줄었다는 뜻이에요. 채점 기준이 명확하니까 통과하는 결과물의 품질이 일정해진 거죠. 자, 여기까지가 개인 수준의 이야기였어요. AI 한 대가 학습하고 AI 한 대가 검증하고 근데 만약 해야 할 일이 AI 한 대로 감당이 안 될 만큼 많으면 세 번째 기능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기능,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AI 팀 단위 업무입니다. 이번 비유는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세요. 지휘자가 있고 바이올린 파트, 첼로 파트, 관악기 파트, 타악기 파트가 있어요. 지휘자가 악보를 보고 1절은 바이올린이 리드해 2절은 관악기가 들어와 이렇게 지시하죠. 지휘자가 모든 악기를 직접 연주하나요? 아닙니다.
각 파트의 전문 연주자들이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지휘자는 전체 흐름을 조율합니다.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이 정확히 이 구조예요. 리드 에이전트가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큰 작업이 들어오면 이건 자료 조사 파트, 이건 글쓰기 파트, 이건 데이터 분석 파트로 쪼갭니다. 그리고 각 파트를 전문 서브 에이전트들에게 배분해요. 여기서 진짜 똑똑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파트에 비싼 모델을 쓰지 않습니다. 단순한 자료 정리는 하이쿠한테 시킵니다. 제일 싸고 빠른 모델이에요. 고품질 글쓰기가 필요한 파트는 오퍼스한테 시킵니다. 제일 비싸고 똑똑한 모델이죠. 중간 난이도의 분석 작업은 소네트한테 시킵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어드바이저 전략이랑 비슷한 원리인데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한 명이 일하다가 잠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각자의 전문 분야를 처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동시에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AI가 일을 하면 한 번에 하나씩 순서대로 했거든요. 자료 조사 끝나면 분석하고 분석 끝나면 글 쓰고 순차적이었어요. 멀티 에이전트는 이걸 동시에 합니다. 자료 조사 에이전트가 일하는 동안 분석 에이전트도 동시에 일하고 글쓰기 에이전트도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까 예고한 넷플릭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수백 개의 빌드 로그를 여러 에이전트가 동시에 분석하도록 설계했어요. 빌드 로그가 뭐냐면요. 넷플릭스 같은 대규모 서비스는 매일 코드를 수천 번 업데이트합니다. 매번 업데이트할 때마다 이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테스트 기록이 남아요. 이게 빌드 로그입니다. 이 로그가 하루에 수백 개씩 쌓여요. 사람이 하나하나 보면 며칠이 걸립니다. 넷플릭스는 이걸 멀티 에이전트에게 맡겼어요. 에이전트 수십 개가 동시에 각각 다른 로그를 분석하고 리드 에이전트가 결과를 종합해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사람이 며칠 걸릴 일을 AI팀이 몇 시간 만에 끝내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보다 더 빈틈없이요. 자, 근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AI가 이렇게 알아서 일하면 좋은데 그동안 사람은 뭘 하죠? AI가 일하는 걸 화면 앞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하나요? 이걸 해결하는 게 네 번째 기능입니다. 네 번째 기능, 웹훅. 이건 개발 용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자동 알림 시스템이에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세탁기를 돌려놓고 그 앞에서 45분 동안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세탁기가 다 돌아가면 삐삐삐 알림이 오니까 그동안 다른 일을 하다가 알림 오면 가서 빨래를 꺼내면 돼요. 웹훅이 정확히 이 알림 역할입니다. AI한테 이 보고서 분석해서 요약해줘라고 시켜놓으면 AI가 일하는 동안 여러분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AI가 끝나면 슬랙으로 분석 완료, 결과 확인하세요 라고 자동으로 알림이 옵니다. 근데 단순 알림만 오는 게 아니에요. 더 강력한 건 다음 단계 자동 연결입니다. AI가 분석을 끝내면 그 결과를 자동으로 다음 품질 검사 단계로 넘기거나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다른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AI의 결과물은 채팅창에 갇혀 있었거든요. AI가 아무리 좋은 답을 줘도 그걸 복사해서 다른 시스템에 옮기는 건 사람이 해야 했어요. 웹훅이 이 벽을 깨버린 겁니다. AI의 결과가 실제 기업의 업무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슬랙, 이메일, 노션, 지라, CRM, 어떤 시스템이든 연결 가능해요. 자, 여기서 잠깐 한 발 물러서서 이 네 가지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드리밍은 AI가 경험해서 배우는 것, 아웃컴은 결과물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 멀티 에이전트는 팀으로 일하는 것, 웹훅은 다른 시스템과 연결하는 것, 이 네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되죠? 하나의 완성된 업무 시스템이 됩니다. 경험을 쌓고 품질을 관리하고 팀으로 일하고 외부와 소통하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의 구조와 완전히 같아요. 여기서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AI가 일하는 시스템이 됐다의 의미가 이겁니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챗봇이 아니라 조직 안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반 사용자인 여러분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구독 서비스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챗GPT 월 2만원, 클로드 프로 월 2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매니지드 에이전트가 적용되면 같은 구독료로 AI가 해줄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져요. 단순 질문 답변을 넘어서 실제 업무 자동화까지 가능해지는 거니까요. 둘째, AI를 어떻게 쓰느냐가 곧 경쟁력이 됩니다. 같은 도구인데 루브릭을 잘 짜는 사람과 대충 잘해줘라고 시키는 사람의 결과물 차이가 점점 벌어질 거예요. AI 시대의 문해력이란 결국 AI한테 기준을 얼마나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느냐입니다. 셋째, 이건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일자리 구조가 바뀝니다. 스트리밍은 경험 축적을 자동화하고 아웃컴은 검수를 자동화하고 멀티 에이전트는 협업을 자동화하고 웹훅은 보고를 자동화합니다.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반복적으로 경험을 쌓고 검수하고 팀으로 일하고 보고하는 업무들이 자동화 대상이 됩니다.
주니어 직원들이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경력자는 살아남지만 신입이 사라진다는 구조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엔스로픽이 발표한 클로드 매니지드 에이전트의 핵심 4가지. 첫째, 드리밍 AI가 잠자면서 경험을 정리한다. 허브스팟에서 완료율 6배 상승. 둘째, 아웃컴 작업자와 검수자를 분리한다. YG닥스에서 검수 속도 50% 단축. 셋째, 멀티 에이전트 AI가 팀으로 일한다. 넷플릭스가 수백 개 빌드 로그를 동시 분석. 넷째, 웹훅 화면 앞을 떠나도 된다. AI가 알아서 다음 단계까지 연결. 이 4가지가 합쳐지면 AI는 더 이상 챗봇이 아닙니다. 조직 안에서 실제로 일하는 시스템이에요. 엔스로픽이 이 발표에서 한 말이 모든 걸 요약합니다. 이제 AI 경쟁은 얼마나 똑똑한 모델인가를 넘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는가의 단계로 진입했다. 여러분은 이 4가지 중 어떤 기능이 가장 기대되세요? 그리고 혹시 불안하신 부분은 있으세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AI 기술을 쉽게 풀어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은 개발하는 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